자, 신현중 기자, 지금 네네. 군이 GOP 총기 난사 후 탈영한 병장을 체포하는데 지금 총력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심야 시간인데도 아마 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고 네네네.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체포 작업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그 22사단을 예.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또 그 국방부와 합참해서 그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그 검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복지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지금 심야에도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참과 육군도 제대별로 사고대책반을 구성해서 후속 조치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방부는 뭐 관련 소식이나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으면 내일 아침 9시 다시 새로운 내용을 브리핑하겠다고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아직까지 브리핑은 공식적인 브리핑은 없었습니다. 예, 예. 네. 지금 심야 시간이기 때문에 수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찾는데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수색 중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병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초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그 네. 임병장이 그 무기를 갖고 탈영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 검문 검색이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 가능성으로 이제 월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그 신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그 철조망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는 지금 그 상당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다. 철조망을 넘어서 간다는 것 자체는 지금은 상당히 이미 때는 좀 늦은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근처에 숨어 있을 가능성. 숨어 있다가 또 뭐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민가 쪽으로 내려와서 뭐 인질극을 벌인다든지 네. 아니면 차량을 탈취해서 어느 자기 가고 싶은 쪽으로 간다든지 그럴 세 가지 가능성이 크게 있는데요. 네. 군 당국 그 세 가지 가능성에 모두 대비해서 네.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가 쪽에 내려가서 혹시 인질극을 벌이지 않을까 그 점이 가장 걱정스러울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이 22사단에서 1984년도에 대형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조준희 일병이라고 그 일병이 총기를 난사해서 12명을 사살하고 11명을 부상을 시킨 후에 바로 월북해버렸습니다. 같은 부대입니까? 이 22사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012년도에 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노크 기준 사건. 예. 그게 바로 또 22사단입니다. 예. 그래서 이 22사단이 뭐 저는 22사단의 철책을 뭐 군데군데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강원도 이를테면 이제 산악지대죠? 산악지대의 끝자락이죠. 예. 그래서 이를테면 12사단, 21사단 이런 부대들은 완전히 산악사단입니다. 예. 그 인제, 양구 이런 데 배치되어 있는 그 사단들이거든요. 그런데 22사단은 좀 해안사단에 가까운 그런 그렇군요. 사단이에요. 예. 산악도 있지만 바닷가가 많이 있습니다. 큰 도로가 있죠. 큰 도로. 그래서 그런 큰 도로 쪽으로 당시에 노크 기순도 그쪽으로 예. 넘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21사단이나 12사단 같은 그런 완전 험준한 산악 같으면 이 야밤에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인구 밀도가 인제 양구보다 조금 높은 곳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네. 인질극이나 이런 것도 만약에 총을 쏘고 물론 해당 당직자들이 바로 대대 연대 4단 그리고 3군 사령부 1군이죠. 1군 사령부 전체 뭐 경기 발동이 됐겠지만 좀 신속하게 했다면은 고성 쪽의 민가 쪽으로 내려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아까 제가 언급을 해드렸듯이 북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건의 초기 아니면은 지금에 와서 북으로 넘어간다. 이것은 이제 만약에 있을 수 없고 지금에 와서 이 특수훈련을 받지 않은 그냥 평범한 군인이 경계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북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대한민국 군대를 바꿔야죠. 진돗개 하나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경계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경계 태세 중에서 예. 최고 단계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쉬고 있는 병사들이 없죠. 다 나온 거죠. 네. 예. 이를테면 뭐 진돗개가 발령이 되에 따라서 뭐 쉬는 사람도 있고 경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찾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다 나왔죠. 잠자는 병사들이 없는 다 나온 거죠. 네. 지금은 지금 잠자는 병사가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다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북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예. 어딘가에 으슥한 곳에 숨어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 그런데
지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시간 같습니다. 지금 사건 발생한 지 이미 대여섯 시간이 지났고 예. 그런 상황에서 그 5명의 사망자다 또는 7명의 중부상자 중에서 자기와 친했던 사람 또 자기를 이해해줬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이 그거로 인해서 걔한테까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라는 그런 회한과 자책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심리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찾을 때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튼 뭔가 좀 이 회유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대동해서 회유를 하면서 좀 작전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그 민가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그 GOP에서 이제 그 민가까지 이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지 않을까요? 그 거리가 통상적으로 한 4km 이상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민가까지 가는 데는 6시간 정도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네. 예, 사고 발생한 지. 지금쯤 되면 이제 배도 굉장히 고플 거고. 예. 예. 그리고 배도 굉장히 사실은 이제 경계 근무를 마치고 들어오면 식사를 해야 됩니다. 예. 식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식사하기 전에 지금 사건이 터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녁도 지금 못 먹고 바로 지금 그 이후에 벌써 한 6시간 지났으니까 굉장히 배가 고플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또 특수부대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야지에서 뭔가 생식을 하고 뭐 이런 교육을 받을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쯤 되면 민가를 찾으러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대대에 이 부대와 인접해 있는 민가 분야 부분들은 우리 부대원들 다른 부대원들이 좀 철저하게 경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농촌 지역에는 노인들이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노인들은 저항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노인들을 선제적으로 다른 우리 경계경들이 보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시각 검문 검색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고성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속초까지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수혁 기자. 네, 현장 상황 전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강원도 고성과 속초 경계 지역에 있는 7번 국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검문 검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기 사고가 난 부대와 가까운 고성과 속초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검문소가 속속 설치됐습니다. 경찰은 도심 지역을, 군 당국은 사고 지역 주변과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체포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총기 난사를 한 병사는 K2 소총과 실탄 수십 발을 소지하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져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과 경찰은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검문 검색을 강화하며 달아난 병사를 쫓고 있습니다. 총기 난사 사고는 어젯밤 8시 15분쯤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 22사단 GOP에서 임모 병장이 동료 장병에게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사고로 장병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상자는 강릉 아산병원과 강릉 국군병원, 국군 수도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중상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달아난 병사가 사고 현장 주변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부대를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고성 지역 검문소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예, 이 시각 현재 강원도 사고가 발생한 사고 인근 지역에서는 네. 검문 검색이 상당히 지금 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신인균 대표님, 네. 예, 통상 이런 병사가 병사를 향해서 이렇게 총기를 난사하고 하는 사건,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이제 종종 이렇게 이제 일들이 발생하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까? 주로 이제 예. 왕따라고 하죠. 예. 왕따를 당했다든지. 그런데 대부분이 좀 하급 계급인 뭐 일병이나 예. 이런 사람들이 사건을 일으켰던 경우가 많은데 이번처럼 병장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경우는 조금 드문 일입니다. 예. 네. 이를테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84년도 이게 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예. 강원도 동해안 육군 모부대 이게 바로 22사 이 부대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12명이
사망을 하고 11명이 중경상. 그리고 9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96년도를 마지막으로 별로 큰 사건이 없다가 2005년도에 연천 28사단 GP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했고, 네. 그때 김일병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좀 잦아들다가 2011년도에 네. 강화도에 있는 해병대 2사단에서 네, 네. 병사가 그때는 난사가 아니고 조준 사격을 했죠. 조준 사격과 난사는 굉장히 다른데 지금도 뭐 그 해병대 사건을 보면 총기 난사라고 돼 있는데 난사는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냥 뭐 어떤 자기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상황에서 총을 이른바 갈기는 것이고요. 예. 그때 당시에 2011년도에 해병대 사건은 조준 사격을 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만 골라서 조준 사격을 했죠. 네. 도망간 사람은 등 뒤에다가 쏘기도 하고요. 그렇게 조준 사격을 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2005년도 연천 GP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2011년도 해병대 총기 조준 사격 사건, 이 두 개의 사건으로 인해서 군에서 병사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5년도 연천 GP 사건 이후로는 생활실이 다 개선되기 시작했고, 예. 또 이제 2011년 해병대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병사들에게 뭔가를 어떤 옛날 우리는 고참들에게 좀 험한 말도 좀 듣고 좀 욕설도 좀 듣고 하지 않았습니까? 욕설을 쓰게 못한다든지 예. 뭐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제재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때가 또 사실은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였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도발이 2010년 11월이었는데 이게 그 이듬해 봄에 발생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연평도 포격도발의 피로도 그 이후의 경계 근무의 피로도로 인해서 발생을 했을 수도 있다. 이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병사들이 이런 사건을 덜 저지를까라는 것 때문에 당시 국방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예. 이제 병영정책 개선위원회를 만들었죠.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자문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병영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게 바로 동기생활관 예. 그리고 이제 동기부대, 동기중대 뭐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이건 이제 테스트 중이고 예. 동기생활관은 후방이 아니고 이 GOP 부대를 제외한 그 이남에 대대급으로 생활하는 거의 대부분 한 80%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예. 80% 정도의 부대가 동기 내무반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사회가 사실은 지금 뭐 자살률도 해마다 증대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자살 많은 국가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군대에서 가끔 자살했다는 뭐 뉴스가 나오고 그러면은 야 군인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나 하고 생각하지만 군대에서 한 해에 자살 또는 사고로 죽는 사람 한 100명에서 1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한 2년 정도 되는 그 인구 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나이의 다른 군을 보면 여기보다 한 3배 정도의 사망률이 나와요. 그래서 군대가 사망을 하긴 하지만 그 자살률이라든지 사고율이라든지 이런 게 사회보다는 현저히 낮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문제시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선택이 아니고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예.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러 가서 당하는 사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더 크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군인들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무관심합니다. 예. 국방 예산 속에 있는 군인들의 생활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국방 예산이다. 이거는 냉전 시대의 전유물이다, 산유물이다 해서 국방 예산은 무조건 삭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국방 예산 속에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무기 구입이나 무기 유지나 이런 예산도 있지만 이 63만 명의 군인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죠. 이 국민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복지 예산도 다 들어가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국방 예산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부정적 인식의 카테고리에 묶여서 삭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병영 심리 상담관도 예. 사단 하나에 만 명인데 만 명에 한 명의 상담관만 배치해 주는데 그 상담관도 사실은 2년 계약직입니다. 예. 2년 계약직 상담관 한 명을 연봉도요 2,400만 원이에요.
연봉 2,400만 원짜리 계약직, 2년 계약직 상담가 한 명만 사단 하나에 배치할 정도다. 예. 그런데 우리 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중학교, 고등학교, 제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있지만 거기에는 진학 3단 교사, 심리 3단 교사, 상담 교사만 해도 2명, 3명이 다 있어요. 네. 그러고도 모자라서 학부모들 중에서 상담 심리학 전공하신 학부모들 모집해서 또 상담하게끔 이렇게 도우미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인들은 어른인가요?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대 가는 고등학생과 진배 없는 그런 젊은이들이 군대에 있는데 단지 옛날에 우리가 군인 아저씨라고 했으니까 어른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에 대해서 우리 군인들의 심리 상태와 복지 그리고 거주 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에도 우리가 요즘 복지가 화두면은 이 군인들에게도 투입하는 복지 예산도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투입하는 복지 예산인데 마치 군인들은 딴 나라 사람이고 우리를 뭔가 어떤 그 강압하려는 그런 집단이고 이런 생각을 해서 군인들에게 투자하는 돈은 마치 보수적이고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 우리가 이제는 똑같은 우리 국민이다. 젊은이다. 또 조금 더 심하게 하면 아이다. 그렇게 좀 따뜻한 시각으로 군인을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현주 기자, 그동안에 지금 그 총기 난사 사건들, 굵직굵직했던 총기 난사 사건들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그 신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1984년도에 그 강원도 동해안 육군 모부대에서 그 총기 발사하고 수류탄 3발을 투척해서 1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1994년도에는 양주군 육군 모부대 사격장에서 문모 일병이 통제관들을 향해서 이제 K2 소총을 쏴가지고 그 장교 두 명이 사망했고 6, 7명이 중경사를 입기도 했습니다. 또 1996년도에는 그 경기도 화천군 역시 육군 모부대에서 김모 상병이 중대 행정반에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병사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또 2005년도 연천에서는 김모 일병이 내무반에서 역시 수류탄 한 발을 던지고 소총을 난사해서 아까 말씀했던 그 사건인데요. 8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2011년 그러니까 그 인천 강화도 해병대에서 역시 김모 상병이 내무반에서 K2 소총을 조준 사격해서 4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부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원래는 훈련을 끝나면 이 총탄이나 이런 것들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런 걸 소지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 주간 경계근무를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면 이제 들어오죠. 그 교대자가 이제 현장에 오면 그 현장 교대자들에게 초소를 넘겨주고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뭐 초소가 바로 내 생활실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한 30분은 막 걸어가야 있는 곳이거든요. 줄을 지어서 이제 걸어옵니다. 다 줄을 지어서 걸어와요. 걸어오면은 한 명씩 오는 게 아닙니다. 다 10명씩 정도 줄을 지어서 와서 이 소초라고 하는 이 생활실 입구에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는 현관문 앞에 소대장 또는 소대장이면 소위나 중위쯤 되죠. 그리고 또는 이제 하사나 중사 되는 이 간부들이 나와서 일일이 그 탄창을 다 반납을 받습니다. 탄창 반납받을 때 탄약이 제대로 있는지 원래 나눠줬던 분량의 탄약이 제대로 있는지 다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약을 다 받고 빈 총만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총기 보관대에다가 총기를 또 꽂아두죠. 그리고 그것을 열쇠를 2개를 채워서 아무나 함부로 꺼낼 수 없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임모 병장이 건물 안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 반납을 하지 않고 순식간에 밀고 들어가서 누군가에게 총을 쐈다. 그 사이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 발표는 이제 조금 다른데요. 국방부 발표는 이제 그 소초, 그 내무반에 들어간 게 아니고 소초로 복귀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병들을 향해서 10여 발을 쏘고 그 수류탄을 터뜨렸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소초를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병들. 그러면은 그래서 피해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어떤 데인가 하면은 이를테면 이제 소초로
소초는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고 네.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는 이제 경계 근무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생활하는 그 생활실과 제일 가까운 어떤 그 교차로 지점의 초소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초소가 이제 이를테면 우리 소대가 경계해야 되는 그 구역이 뭐 한 500m 된다. 예. 그러면 제일 끝에 500m, 제일 왼쪽 500m에서 다 모여서 중간 지점에 모여서 옵니다. 예. 그 중간 지점에 모인 곳에서 지금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총기를 반납하고 그 장소가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는 그 장소, 거기에도 이제 초소가 하나 있어요. 네. 거기에서 지금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럼 거기서 발생했다면 거기는 바로 휴전선이에요. 어떤 그 사고를 일으키고는 바로 그 철책을 넘어서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미 갔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미 갔을 수 있죠. 지금 남쪽이 없다면 이미 갔을 수가 있는데 그 초반을 넘어섰다면 네. 그 이후는 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국방부에서 발표를 한 게 예. 전방 철책을 다 점검했답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네. 철조망을 뭐 이렇게 자른다든지 넘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앞서서 이제 일지를 통해서도 이제 봤습니다만, 이제 2005년에 발생했던 이제 연천에서 김동민 일병이 네. 그때 이제 총기 난살해갖고 8명이 숨졌던 그런 사건 이후에 가장 큰 이제 참극으로 기록될 것 같거든요. 오늘 지금 현재까지 5명이 사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7명이 지금 부상이고 7명 중에 이제 2명이 중상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그리고 지금 그 범인은 좀 도주 중이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보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 신 대표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2005년 이후에 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8명, 김동임 일병 8명 사망했던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군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 문화 개선이라든지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동기들끼리 네, 내용만을 쓰게 생활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무용지물이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용지물 동기 내용반 같은 것도 사실 GOP에서 일어난 사건을 놓고서 동기들끼리 내용반 쓰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했는데 정작 GOP에서는 제외된 그렇게 할 수가 거잖아요.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GOP에서도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 구형 막사 같은 경우는 하나 이제 한 개 소대니까 한 30명이 그냥 하나의 방에 양쪽으로 침상을 쭉 놓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예. 그게 이제 부대별로 한 번에 모든 그 수백 개의 GOP를 다 개선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쭉 계속 해왔는데 그 중에서 바뀐 소초들은 한 10명씩 이렇게 따로따로 침대로 우리가 지금 요즘 예능 프로에서 보는 그 생활실 그런 데서 침대 따로따로 이렇게 자는 대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완전히 동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연배들끼리 묶어서 이렇게 자게끔 하는 그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 사람 이제 한 3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동기라는 것은 월이 똑같은 게 동기예요. 예. 입대 월이 이를테면 2013년 3월에 입대를 하면 3월에 입대한 사람이 동기예요. 그 동기들끼리만 하는데 30명밖에 없는데 사람 10명을 한 방에서 재워야 되는데 30명 중에서 월을 이렇게 묶을 수가 없죠. 그건 예.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예. 그래서 이제 GOP 같은 것이 사람도 군인 외에는 휴가 가지 않으면 군인 외에는 풀 수가 없는 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연천 GP 총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교대를 했습니다. 예. 이를테면 이제 사단에 3개 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2개 연대가 철책 근무를 들어갑니다. 1개 연대는 뒤에서 계속 훈련을 하죠. 전쟁이 발생하면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2개 연대 중에서도 2개 연대가 들어가서 하나 연대는 또 3개 대대가 있습니다. 그 대대 중에서 대대 하나는 또 철책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 뒤에서 전투 준비를 하고 있고 2개가 철책으로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책으로 들어간 대대와 뒤에서 백업하는 대대를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1년이나 철책에서 민가를 보지 않고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누적되죠. 그래서 지금은 7개월에 한번 교대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예. 그런데 이걸 그러면 더 빨리 교대하면 안 되냐? 라고 하면은 그 이하로 떨어뜨리면 전문성이 전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민 끝에 지금 7개월로 줄여드렸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이제 북으로 넘어가는 경우 이 22사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크 기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노크 기순했던 북한 군인이 어떻게 넘어왔냐면은 휴전선 가면 기본적으로 철책이 이제 방벽 같은 이런 그 벽이 있고 물론 이제 철조망 같은 벽이 있고 그 위에 윤형 철조망이라고 해서 동그라미로 이렇게 다 감아놨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그때 그 북한 군인이 순식간에 그냥 1분 만에 타는 거 왔어요. 예.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송영길 앵커 뒤에 보이는 저 사진입니다. 저 위에 윤형 철조망이 감겨 있잖아요. 네. 네. 저걸 타는 거 왔어요. 어떻게 타는 거 왔냐? 나중에 현장 검증을 해보니까 여기도 있군요. 예. 이렇게 있는데 저 윤형 철조망을 도저히 저 위로는 타는 거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북한 병사가 저 윤형 철조망과 이 벽 사이의 중간 그 부분을 벌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노크 기순 사건 이후로 전 휴전선에 있는 윤형 철조망과 이 벽 사이의 공간을 띄울 수 없게끔 다 다시 또 더 촘촘하게 또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 노크 기순 사건 이후로는 북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철책을 통해서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이걸 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모 병장이 북으로 월북을 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특히나 22사단은 바로 노크 기순을 당했던 그 사단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의 철책은 어마어마하게 강화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북으로 월북했을 가능성보다 어딘가에 숨어 있을 텐데 아무튼 뭐 말이 다른 데로 나갔지만은 이 우리 병사들의 어떤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무력화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무력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몇 년에 네. 걸쳐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조금 뒤에 한번 네네. 말씀하실 수 있기로 하죠. 예.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경계 근무를 마친 병장이 동료 병사들에게 총기를 난사해서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총기를 난사한 병사는 이 시각 현재 도주 중입니다.